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특별한 이야기예요. 36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68세 할아버지.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죠. 적은 연금, 집에만 있으니 찾아오는 우울감, 그리고 여전히 필요한 생활비.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선택한 제2의 직업이 놀라워요. 바로 마을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운전대. 떨리는 첫 출근, 실수투성이었던 초보 시절, 그리고 점차 마을의 든든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과연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마을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저는 36년 동안 일한 구청을 정년퇴직한 평범한 은퇴자였어요. 퇴직식 날 동료들이 꽃다발 들고 박수 쳐주던 그 순간엔 정말 뿌듯했죠. 이제 편하게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인사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로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던 제가 9시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죠.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여유롭게 먹고 신문도 꼼꼼히 읽고 동네 산책도 하고 36년 만에 찾아온 자유였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신문을 봐도 재미없고 TV를 봐도 시간이 안 가고 무엇보다 답답한 건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거였어요. 여보, 우리 이번 달도 적자야. 아내가 가계부를 들고 와서 한숨을 쉬었어요.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아직 결혼 안 한 막내딸 시집 보낼 돈도 모아야 하는데 이러다가는 오히려 빚만 늘어날 것 같았어요. 내가 다시 일을 해야 하나. 그때 우연히 마을버스 안에 붙은 채용 공고를 봤어요. 운전기사 모집 마이너스 65세 이상 지원 가능. 사실 저는 20대에 버스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먹고 살기 위해 2년 정도 시내버스를 몰았죠. 그때 따둔 대형 면허가 아직도 있었어요. 그 후로는 쭉 공무원 생활만 했지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지원서를 냈어요. 면접날 젊은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죠. 아버님, 경력이 화려하신데 이런 일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월급도 많지 않은데. 젊어서 버스 운전 경험도 있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날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아내는 걱정했죠. 여보, 힘들 텐데. 그 나이에 무슨 버스 운전을? 괜찮아.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보다 훨씬 편해. 노선도 짧고. 그렇게 저는 68의 나이에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첫 출근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젊은 시절 버스 기사였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26이었는데 이제는 주름 가득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차고지에 도착해서 배정받은 버스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죠. 아버님, 오늘 처음이시죠?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게요. 선배 기사님이 친절하게 노선을 설명해 주셨어요. 단골 손님들 특징도 알려주고 조심해야 할 구간도 짚어주셨죠. 여기 이 정류장에는 할머니들이 많이 타셔요. 천천히 출발하셔야 해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거든요. 드디어 첫 운행을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죠. 40년 만에 다시 잡는 버스 핸들이었으니까요. 첫 정류장에서 학생 2명이 탔어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밝게 인사하는 학생들을 보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 학교 가니? 네. 기사님 처음 뵙는데요? 새로 오셨어요? 응, 오늘부터 이 노선 운전하게 됐어. 아, 그러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 맑은 인사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구나.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구나.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장 보러 가시는 할머니들이 우르르 타셨어요. 아이고, 기사님이 바뀌었네. 네, 오늘부터 운전하게 된 김 기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점잖게 생기셨네. 안전운전해주세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들이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할머니들이 서로 수다를 떨며 웃고 계셨죠. 그런데 세 번째 정류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류장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정류장 표지판을 못 본 거죠. 아저씨, 여기 세워주세요.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황급히 다음 정류장에 세웠더니 아주머니가 투덜거리며 내렸어요. 아니, 처음이라고 해도 그렇지. 에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잘 해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니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노선도 완벽하게 외웠고 단골 승객들 얼굴도 익숙해졌죠. 매일 아침 7시 10분 버스를 타는 여고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수진이. 항상 졸린 눈으로 타면서도 꼭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기사님 하고 인사를 했죠. 오늘도 늦잠 잤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머리도 제대로 못 묶고 왔잖아. 아, 맞다. 수진이는 버스 안에서 부랴부랴 머리를 다시 묶곤 했어요. 그런 모습이 제 딸 생각나게 했죠. 오전 10시쯤에는 병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셨어요. 그 중에 박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대학병원에 가셨어요. 김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해요. 그럼요, 할머니. 오늘은 병원 가시는 날이죠?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가시잖아요. 제가 다 기억하죠. 박 할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그런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장대비였죠. 한 정류장에서 교복 입은 남학생이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버스에 오르자마자 온몸이 흠뻑 젖은 그 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기사님. 버스 안을 젖게 해서. 괜찮아. 그보다 너 집이 어디니? 아파트요.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잠깐만. 저는 운전석 옆에 둔 제 우산을 꺼내서 그 학생에게 건넸어요. 이거 써. 할아버지는 차 있으니까 괜찮아.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가져가. 감기 걸리면 어떡하니? 나중에 또 타면 그때 돌려줘. 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우산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어서 내려. 더 젖기 전에. 며칠 후 그 학생이 다시 버스를 탔어요. 손에는 깨끗하게 씻은 제 우산과 함께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우산 돌려드려요. 그리고 이거. 편지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감사 편지와 편의점 상품권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기사님께 그날 비를 안 맞고 집에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마이너스고 2학년 정민 올림. 가슴이 뭉클했어요. 상품권은 돌려주려 했지만 이미 학생은 내려버렸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겨울날 아침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김장 김치 봉지를 들고 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실 뻔했죠. 저는 급히 버스를 세우고 내려가서 도와드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김치 봉지를 들어드리고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버스에 모셨어요. 승객들이 박수를 쳐주셨죠. 기사님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요즘 이런 기사님 보기 힘든데. 칭찬을 들으니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공무원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한 보람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순한 버스 기사가 아니라 이 마을의 한 구성원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타는 직장인들과는 날씨 얘기를 나누고 학생들과는 시험 잘 봤는지 물어보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작은 버스 안이 정겨운 사랑방 같았죠. 김 기사님, 오늘 손자 돌잔치예요. 이거 떡이니까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자 건강하게 크길 바랄게요. 기사님, 저 다음 주에 수능이에요. 응원해주세요. 그래,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파이팅!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운행 중에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타려다가 바퀴가 틈새에 끼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빨리 좀 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뒷 차량 운전자가 소리를 질렀죠. 그 순간 유모차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젊은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뒷차 운전자는 계속 경적을 울렸어요. 저는 그때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1분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제가 할게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유모차를 들어 올렸고 엄마와 아기를 안전하게 버스에 태웠어요. 그리고 뒷차를 향해 손을 들어 사과의 표시를 했죠. 버스 안 승객들이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기사님 정말 멋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이 일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까 마음이 풍요로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해하니 나도 좋아요. 건강만 조심하세요. 3화. 버스 기사가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베테랑 기사 못지않게 능숙하게 운전했죠. 승객들과도 가족처럼 친해졌고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타던 수진이가 버스에 오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진아, 무슨 일이니? 왜 울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다른 승객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죠. 학교 앞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수진아, 잠깐만. 제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힘든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울어도 돼.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버스 타러 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렸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가 다시 버스를 탔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었죠. 버스가 한산한 틈을 타서 제 바로 뒤 자리에 앉더니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고민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부모님이 이혼하신대요. 저보고 엄마 아빠 중에 선택하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1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죠. 수진아,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이 해결하셔야 할 일이지. 너는 그저 널 사랑하는 두 분 모두의 딸이야. 그걸 잊지 마. 근데 엄마는 저 때문에 참고 산다고 하고 아빠는 저 없으면 못 산다고 해요. 어른들이 자기 선택을 아이한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야.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 후로 수진이는 가끔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저 들어주고 가끔 제 경험을 얘기해줬죠. 할아버지도 딸이 있어. 너랑 비슷한 나이 때 사춘기로 많이 힘들어했지. 그때 내가 제일 후회한 건 핑계로 딸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준 거야. 할아버지 딸은 지금 행복해요? 응, 다행히 잘 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곧 결혼해. 너도 분명 행복해질 거야.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밝은 얼굴로 버스를 탔어요. 할아버지, 부모님이 상담을 받기로 하셨대요. 이혼 안 하고 다시 노력해 보신다고요? 정말? 잘 됐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할아버지 말씀 전해드렸더니 부모님이 정신 차리셨어요. 그날 수진이 부모님이 직접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저를 찾아온 거였죠.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이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더라고요. 기사님 말씀 듣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닙니다. 수진이가 현명한 아이라 잘 해결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단순한 버스 기사가 아니라 이 마을의 상담사 같은 역할도 하게 됐어요. 할머니들은 며느리 흉을 보시고 아저씨들은 직장 스트레스를 푸시고 학생들은 진로 고민을 털어놨죠. 작은 버스가 움직이는 상담소가 된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최할머니였어요.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셨죠. 어느 날 최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시장 봉지 없이 버스를 타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장 안 보셨어요? 응. 사실 시장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 가세요? 그냥 버스 타러 나온 거야.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적해서. 알고 보니 최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있고 혼자 사셨어요. 버스 타는 게 유일한 외출이자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최할머니를 더 신경 썼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제가 30분 후에 다시 여기 올 테니까요. 정말? 고마워, 김 기사님. 다른 승객들도 최할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떡을 나눠드리고 누군가는 옆자리에 앉아 말동무가 되어드렸죠.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중년 남자가 술에 취해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는 여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여학생들이 무서워서 구석으로 피했지만 취객은 계속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버스를 세우고 일어섰어요. 손님, 그만하시죠.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뭐, 늙은이가 뭔 상관이야. 취객이 저한테 덤비려 했어요. 순간 버스 안이 술렁였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버스를 타던 청년 몇 명이 일어나서 저를 도왔어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기사님한테 왜 그러세요? 여기 우리 동네 최고의 기사님이신데 건드리지 마세요. 심지어 조용하던 회사원 아저씨들도 가세했어요. 경찰 부를까요? 아님 조용히 내리실래요? 취객은 결국 쫓겨났고 여학생들은 무사했어요. 한 학생이 울먹이며 저한테 왔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할아버지한테 말해. 그날 일이 있고 나서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우리 마을버스 김 기사님이 학생들을 지켜주셨다고요. 다음날 버스회사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 기사님, 어제 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요즘 이런 기사님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김 기사님을 우리 회사 수석 기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월급도 인상하고요.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나이 70을 앞두고 승진이라니. 과분합니다. 하지만 전 그저 운전만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상여금은 받으셔야죠. 김 기사님 덕분에 우리 버스 이용객이 20% 늘었어요. 다들 김 기사님 버스 타려고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계절이 바뀌고 벚꽃이 피는 봄이 왔어요. 제가 마을버스 기사가 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 평소처럼 버스를 몰고 첫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정류장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오늘 무슨 행사라도 있나? 버스 문을 열자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깜짝이야. 할아버지 기사님 1주년 축하해요. 수진이를 비롯한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최할머니와 동네 어르신들도 계셨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일찍 나와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기사님이 우리 마을버스 기사가 되신 지 1년이잖아요. 우리가 준비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떡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김 기사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학생들은 직접 쓴 편지를 모은 편지함을 선물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안전하게 학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최할머니는 직접 뜬 목도리를 주셨어요. 겨울에 춥지 말라고 떴어요. 고마워요, 김 기사님.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일은 가까운 나이에 이런 감동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받은 게 더 많은데,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우산을 빌려줬던 정민이었죠. 할아버지, 사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정민이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목은 우리 동네 천사 할아버지였죠. 영상에는 제가 1년 동안 했던 일들이 담겨 있었어요. 몸 불편한 어르신 도와드리는 모습, 우산 빌려주는 모습, 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 승객들이 몰래 찍은 거였어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보세요. 댓글을 읽어보니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이런 기사님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가 봐요. 우리 동네도 이런 기사님 계셨으면.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니. 그 후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적극 추천해서 결국 승낙했죠. 촬영날 PD가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사실 나이를 생각하면 편히 쉬셔도 되는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행복하다는 걸. 제가 이 버스를 운전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교에 늦고 어르신들은 병원에 못 가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못 하잖아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PD가 또 물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물론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하지만 매일 아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소리 들으면 모든 피로가 싹 풀려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똑같이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 어르신들, 용기를 얻었다는 젊은이들, 감동받았다는 가족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의 편지였어요. 김 기사님, 저도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김 기사님 방송을 봤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일인데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수 있구나. 막내딸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아빠 방송 봤대요. 우리 아빠 정말 멋있다고 부럽다고 해요.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진짜예요. 저 아빠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딸의 결혼식 날 저는 마을버스를 몰고 갔어요. 하객들을 태우고 예식장까지 가는 특별 운행이었죠. 버스 안을 웨딩 장식으로 꾸미고 애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도 달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축하해줬죠. 김 기사님 따님 결혼 축하해요. 우리 할아버지 기사님 딸이 시집가는 날이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신랑이 저한테 와서 깊이 인사했어요. 아버님 정말 존경합니다. 방송 보고 많이 배웠어요. 저도 아버님처럼 살겠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딸 잘 부탁해. 피로연에서 딸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희 아빠는 마을버스 기사세요. 누군가는 그게 뭐 대단하냐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빠가 매일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시는지.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운전하세요. 뭉클했어요.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버스 운전대를 잡아요. 어제는 새로운 승객이 탔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할머니였죠. 기사님이 그 유명한 김 기사님이시죠? TV에서 봤어요. 아, 네.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동네 이사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기사님이 계시다니. 오늘 아침에는 수진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수진이 대단해.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버스 탈게요. 이제 곧 일흔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마을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 정류장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태우고 그들의 일상을 실어 나르면서 작은 바퀴가 구르는 소리에 맞춰 우리 동네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저의 하루도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거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요. 하루하루가 선물이니까요. 오늘도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기사님. 그래,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이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세상 모든 은퇴자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보라고. 그 작은 시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네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김 기사님. 단순히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준 진정한 이웃이셨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행복하다는 김 기사님의 말씀이 특히 마음에 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또는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